안녕하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의 워홀을 와서 살고 있는 누빔이라고 해요. 이번 주에는 옛날 사람처럼 살기 실험을 해봤어요. 사실 지난주에 무릎을 제가 다친 곳이 덧나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못 나오고 그냥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기조차 어려워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하다 보니까 뇌가 이렇게 조각조각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에 오랫동안 집중을 못하고 나 자신이 파편화된 느낌. 그래서 더더욱 뭔가 아날로그가 주는 맛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종이책을 앉아서 진득하게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필사도 하고 그리고 장을 보더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리웠는데 하지 못하니까 무릎이 좀 나아진 이번 주에는 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제가 매주 실험 주제를 정할 때는 그 시기에 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이 뭔지를 들여다보거든요. 단순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아니라 요즘 나는 뭐가 불안한지, 무엇이 내 발목을 잡는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피곤한지 이런 것들을 좀 샅샅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피로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실험 계획을 좀 짜봤어요.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전환되는 상태에 대한 피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뭘 하든지 간에 전환이 너무 빨라요. 영상 하나를 보다가도 3초도 안 지나서 다른 걸로 스킵하고 다음 추천에 뜨는 영상으로 또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책은 그래도 이걸 다 읽으면 끝난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 하루 종일 폰을 하다 보면 이건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안 멈추면 잠 안 자고 계속하면 사실 24시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24시간 안에 하는 그 행동들이 각각이 경계가 너무 불분명하고 하나하나의 경험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2시간 전에 본 릴스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1시간짜리 교향곡을 앉아서 들었는데 그 안에 반복되는 주제도 딱히 없고 기억에 남는 멜로디도 없고 흐름도 없고 조성도 수도 없이 바뀌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하나의 리듬으로 오래 머무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듣더라도 예를 들어서 플레이리스트를 켜놓고 그냥 무슨 음악인지도 모르고 듣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곡이 포함된 앨범 하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영상만 계속해서 넘겨서 보는 대신에 영화 하나를 정해서 그것도 좀 느린 호흡을 가진 옛날 영화를 하나 정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종이책을 읽고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요즘 느낀 거는 디지털에 너무 의존하면서 무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좋은 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저는 습관적으로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앨범을 보면 스크린샷은 진짜 많은데 하나도 기억은 안 나고 인스타 폴더에도 저장해 둔 건 엄청 많은데 내 거라는 느낌은 안 들고 이것저것 정보는 많이 접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뭐든지 내 머리랑 손을 거쳐가게 하고 싶다 싶었어요. 뭔가 좋은 걸 봤을 때 이 디지털 기기에 저장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한번 통과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캡처 대신에 뭔가 좋은 걸 보면 노트에 직접 손으로 메모를 해보자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요리를 많이 해먹는데 그때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은 챗GPT한테 제 냉장고 속 재료를 이렇게 말해준 다음에 이걸로 파스타를 하고 싶다
레시피를 보내달라 해서 주로 그걸 보면서 요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러지 말고 한번 요리책을 보고 요리책에서 하나를 정해서 필요한 재료를 적어서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자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고리즘에 대한 피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검색 최적화에 대한 피로. 그러니까 너무 이미 제가 좋아할 것 같은 것에만 노출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맨날 비슷한 것만 나오고 어제 본 거 같은 게 오늘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질리고 거기에 갇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는 내가 고르지 않은 것과 마주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렌디피티를 좀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만 브라우징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는 거리를 좀 브라우징 해보자. 거리에서 그냥 목적 없이 걸으면서 예쁜 게 보이면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옷 쇼핑도 그냥 인터넷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옷가게에 직접 들어가서 만져보면서 질감을 느끼면서 그리고 거울에 대보기도 하면서 옷 구경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피로가 너무 심했어요, 요즘에. 아마 이건 제가 요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거를 극대화해서 좋은 곳에 취직해야 돼 라는 압박을 늘 받고 있고 여기까지 영국에 워홀을 온 이상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기록을 남기든지 아니면 콘텐츠화를 해서 어떻게든 의미 있게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남겨야 될 것 같고 발전해야 될 것 같고 성장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압박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결과를 안 남겨도 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그 계획대로 하려고 딱 출발은 했는데 늘 그렇듯이 실험은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너무 현대인이라서 완전히 아날로그 인간으로 사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아날로그한 것들을 섞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선은 원래 제 계획은 동네에 매일매일 어떤 장이 서거든요. 마켓이 열리는데 거기서 장 보는 게 제 목표였어요. 거기 가면 생선도 손질 안 된 머리 그대로 있는 생선을 팔고 야채, 그러니까 채소랑 과일 이런 것도 마트에서 안 파는 것도 좀 많이 팔고 그래서 그런 데서 장을 봐서 요리책을 보면서 요리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무릎이 초반에 거의 잘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니까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포기하고 우버이츠로 마트에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딱 골라 담으니까 예쁜 어떤 종이 봉투에 제가 고른 재료들이 담겨서 문 앞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너무 편리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래도 요리를 하긴 했죠. 근데 요리책 보는 거는 실패하고 대신에 제가 가진 재료들을 챗GPT한테 설명한 다음에 이걸로 레시피 좀 알려줘 하고 그나마 그거를 제가 수첩에 펜으로 옮겨 적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실제로 폰 안 보고 그냥 그 수첩에 적은 그 순서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건 나름 편하더라고요. 폰을 보면 또 막 폰에 음식이 묻기도 하고 다른 뭐 메시지가 오기도 하고 해서 계속 신경 쓸 게 많은데 딱 레시피 노트에 적은 걸 보면서 요리를 하니까 그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둠 스크롤링 줄이기.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릴스 보거나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실패했어요. 그냥 미친 듯이 폰을 받고 대신에 이동 시간이나 아니면 붕 뜨는 시간 있잖아요. 뭐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잠깐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폰을 원래는 봤었는데 이번에는 책을 들고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친구 오기 전까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약간 약속 있을 때 상대방이 늦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친구가 너무 저보다 빨리 온다 그러면 저는 막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딱 정시에 도착했는데 친구가 한 10분에서 30분 늦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은 그 남는 시간에 이 근처를 좀 더 천천히 구경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30분을 딱 이용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로 사진을 한 100장을 찍었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렇게 무릎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리고 또 목표는 앉아서 진득하게 책 읽기. 이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기차 타면서 이동할 때는 읽기는 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책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중에 하나가 그 스토너라는 책인데 그 작가가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인데 친구가 제 생일날 그걸 기억하고 존 윌리엄스가 쓴 다른 책 아우구스투스라는 책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 원서로 요즘에 읽고 있는데 워낙 좀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헷갈려서 그런지 막 종이에 적으면서 봤어요.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고 이 사람 부인은 누구고 이렇게 딱 적으면서 보니까 그나마 낫기는 했는데 일단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 게 이렇게 어려워지다니라는 게 너무 좀 슬프긴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슬펐던 게 음악 듣는 건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데도 그냥 앉아서 딱 음악만 들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최근까지는 제가 어떻게 음악을 듣고 있었냐면 그냥 스포티파이를 제가 구독하는데 거기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걸 그냥 쭉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배경으로 틀어놓고 듣다가 좋은 음악이 걸리면 좋아요 표시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는 좀 다르게 해봤어요. 평소에 좋아요 눌러놨던 음악 하나를 골라서 그 앨범에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듣는 거죠. 근데 일부러 좀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골랐어요. 아일랜드 작곡가 중에 존 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녹턴, 그러니까 야상곡이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인데요. 쇼팽한테도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그 존 필드의 녹턴 2번이 좋아서 저장을 해놨는데 이번 기회에 통으로 앨범을 다 들어봤어요. 네, 확실히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듣는 거라서 마냥 계속 집중하기는 어려웠지만 앨범 하나를 그냥 틀어놓으니까 좀 단순해지는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스트리밍으로 쭉쭉 들을 때는 이거 듣다가 막 딴 걸로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듣다가 좋으면 들어가서 뭐 좋아요 누르기도 하고 이 가수 페이지로 들어가서 다른 곡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냥 이번 주 실험이다 보니까 이 앨범을 하나 정했으면 그냥 끝까지 그냥 트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틀어놓으니까 중간에 방해받는 게 없어서 그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제가 만약에 집에 CD 플레이어가 있거나 했다면 좀 더 방해 없이 잘 들을 수 있었겠죠? 이번엔 그냥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듣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해봤던 거는 타이핑 줄이고 종이에 쓰기. 사실 타이핑을 여전히 이번 주에도 무지하게 많이 하긴 했어요. 키보드로도 치고 엄지로도 타이핑하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캡처하는 대신에 뭐 노트에다가 메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고 오랜만에 필사도 해봤어요. 필사 노트를 제가 한국에서 쓰던 거를 가져왔는데 정작 영국에 와서는 거의 필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가 보내준 좋은 책의 문장도 필사를 해보고 아까 얘기한 아우구스투스 책 읽다가도 좋은 게 나오면 필사하고 그리고 괜히 막 제가 쓰는 블렛 저널에 영수증도 풀칠해서 붙여봤어요. 진짜 이런 걸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막 가위질하고 풀칠하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 스티커도 붙이고. 이번 주에 했던 거 중에 유독 좋았던 게 뭐냐면 듀오링고를 하면서 그거를
노트 필기를 같이 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듀오링고로 프랑스어를 하는데 정말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200일인가 300일 넘게 하고 있는데 그걸 깨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간신히 하루에 그 3분 걸리는 레슨 하나를 겨우 하고 있는데 이게 폰으로만 하다 보니까 늘 뭐 어제 배운 표현도 그냥 하루만 지나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듀오링고로 레슨 하나를 하더라도 노트를 펼쳐놓고 그거를 모든 표현을 다 적으면서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록이 남아서 좋더라고요. 아, 내가 오늘 프랑스어를 공부했구나 하는 게 딱 보이니까 뿌듯하고 어제 적어둔 표현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기억을 또 되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듀오링고를 할 때 노트 필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대신 오프라인 쇼핑하기. 이것도 일단 했어요. 하긴 했는데 막상 또 살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마침 이날 오랜만에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영국은 요즘 정말 비가 지겹게 오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오죽하면 뉴스가 났는데 2026년 새해가 밝은 이래로 2달 넘게 영국 어딘가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온다라는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날은 마침 오랜만에 해가 나고 하늘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나가서 걸어야겠다 해가지고 동네 이제 마켓 있는 곳에 가서 음식 냄새 맡으면서 냄새 좋은 곳 가서 점심도 사 먹고 옷가게 들어가서 옷도 거울에 대보면서 이렇게 보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 실천하기 좀 어려웠던 거는 촛불 켜기. 이거는 사실 옛날 사람 중에서도 옛날 사람 거의 약간 중세 사람 되는 건데 책 읽거나 일기 쓸 때 촛불을 켜고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촛불을 켜니까 이게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추워서 창문 열기도 싫고 그리고 또 그냥 환기를 안 하자니 공기가 탁해지는 느낌이라서 그냥 2번 정도 해보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탠드 켜고 책을 읽었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나는 너무 현대인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으로 살기는 어렵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리워하는 그런 옛날의 요소들 있잖아요. 뭐 공책이라든지 연필, 만년필, 촛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요리책, 앨범 이런 것들을 좀 군데군데 껴넣으니까 좀 더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실험을 계속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중간중간 그런 요소들을 끼워 넣고 살려고 해요. 못해서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잡지 읽기예요. 이번 주에 사실 종이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를 꼭 읽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깜빡했어요. 제가 사실 잡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예전부터. 잡지를 사서 딱 집에 와서 얇은 비닐을 뜯고 스르륵 이렇게 한번 페이지를 넘길 때 그 새 책의 냄새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반질반질한 잡지 특유의 종이 아니면 뭐 어라운드 매거진 같은 그 약간 고소한 느낌의 종이도 좋고 이번 달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펼칠 때 그 기분도 좋고 책을 읽을 때는 그게 무슨 내용일지 대략 예상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약간 목적을 갖고 보는데 잡지를 펼칠 때는 어떤 목적 없이 몰입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안전한 기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게 튀어나올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걸 발견할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잡지의 디자인이나 바이브가 내 취향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산책하듯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조만간 서점이나 마트에 가면 잡지를 좀 사와서 읽어야겠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거 말고 그렇게 사람이 고민해서 큐레이션 한 거를 요즘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목말라 있어요. 미술관에 가도 그런 갈증이 좀 해소되곤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기적으로 이건 일부러라도 제 삶에 좀 껴넣어야 될 것 같아요. 미술관 가서 돌아다니기, 잡지 읽기, 이런 것들. 다음 주 실험 주제를 스포해 볼게요. 다음 주에는, 주인공병 내려놓기 실험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은근히 나는 특별해야 돼 라는 생각을 붙들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지나치게 자아에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 목표는 이 비대해진 자아의 무게를 좀 줄여보는 거예요. 굳이 특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그냥 우주의 점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참가자들 중 한 명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못 정했지만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우물쭈물 실험실 해보고 말하는 주간 실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실험해보고 해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